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 절세를 위한 세무상담 코너인데요. 병유연을 전문적으로 세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법인 나은의 박형렬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두 번째 코너까지 왔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은 누군지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입니다. 예, 네.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들어갈 멘트를 지금 주지 않아서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코너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노무자문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개원 전에 받는 게 좋을까요? 리허설 할 때 받는 게 좋을까요? 직원 다 세팅되면 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세무사님은 언제부터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 역시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임대차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세무사 선정을 같이 하시고 가시는 편이 좋으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이제 초반에 많은 비용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관리라든지 출처 문제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셔야죠. 그러면 생각보다 세무사님을 빨리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세무사님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들과 세무 업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세무사가 드릴 수 있는 병원 전문 세무사를 좀 선정하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세무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원장님들 주변에 있는 세무사가 있을 수 있고 뭐 관술신들 뭐 여러 가지 세무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고는 5월달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전에 면세 현황 신고라든지 부가세 신고라든지 미리미리 원장님들의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신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세무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신고 때만 관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 비율들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위험도나 아니면 뭐 불성실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시게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병원만이 가지는 특색이 세무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구조 자체부터가 틀려요. 보통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단말기와 현금 수입이 단데 병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한계가 있죠. 공단 청구분이라는 그런 매출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들도 뭐 여러 가지 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좀 특색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날카롭죠 질문. 근데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주변에 많은 세무사님들이 약간 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5월달 되면은 뭐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다들 이제 좀 바쁜 시즌이시죠. 그래서 근데 지금 목소리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기도 조금 걸려 있어서 네. 예,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해지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네, 병원을 하면 건강을 챙겨주시나요? 가면은 보통 피부에 뭐가 나면은 이거 뭐 좀 짜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좋네요. 그런 원장님도 계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저희 찾아가서 네,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구매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혹은 최근에 개원하신 원장님께 들려드리는 절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한마디로 준비하신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원장님들 개원 초반에 비용 관리가 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관리가 돈이다. 비용을 적게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비용을 쓰이는 거는 필연적입니다. 초반에 개원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시면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증빙 관리라고 하면 뭐 영수증 이런 거 챙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수증들도 여러 가지 영수증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나열을 좀 드리자면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전표라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라서 나중에 좀 부인되거나 비용 과다 계상 등의 불이익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죠. 현금 전표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만약에 영수증 전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개원 초반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쓰시긴 하세요. 근데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개가 내가 오픈 전에 쓰는 비용들도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쭈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처리가 되셔서 영수증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영수증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파손 분실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영수증을 안 끊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원장님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뭐 조금 보통 원칙은 보건소에 개설 신고 필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 그럼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전에 한 보름 정도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조금 세무사 선정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은 저희가 원장님들께 공문을 한 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공문이냐면은 홈택스라고 다들 아시죠? 지금 많이 쓰시는 시간이잖아요. 5월달이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원장님들 개인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은 원장님들께서 쓰신 내역들을 저희 쪽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따로 모으실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영수증을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등록된 카드에 대한 영수증들은 원래 영수증 보관 의무가 5년 동안 있지만 등록된 카드는 시행령에 보면은 모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원장님 찾아뵈면 영수증 풀로 붙이고 계시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이제 풀로 안 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시면 네, 다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원 초기에는 특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단연코 두 가지죠. 비용으로 쳤을 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리고 병원 장비 비용 이 두 가지가 많이 들어가시죠. 보통 억 단위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과에 따라 다르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구매하는 게 좋은 건지 리스하는 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절세 효과가 좀 양쪽이 다른가요? 원장님께서 초반에 자금 유동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한 번에 다 사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은 리스로 조금 돌리셔서 다른 비용을 충당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유를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피부과 레이저 장비 1억을 주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에 그걸 사게 되면 1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사게 됩니다. 근데 리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납을 하게 되겠죠. 뭐 36개월이든 60개월이든. 근데 리스 회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선봉사자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캐피탈 요율을 받게 되는데 보통 한 8, 9% 정도 붙으시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붙네요. 그러면은 뭐 장비에 대한 리스 값을 했을 때 1억에 1,000만 원 더 붙는다고 했을 때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당연히 비용 처리는 리스를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니까 더욱 절세 효과상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절세 효과가 아닌 나머지 현금 흐름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개원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같이 생각하셔야겠네요. 오늘의 그 메시지를 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원장님께서 초반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처음 드렸던 말씀입니다. 증빙 관리 부분을 조금 철저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비용 과다 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 누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업을 하고 진행할 때 겪었던 건데 세무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전문으로 이제 의료 쪽에 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차리고 세무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세무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 일단은 한 개 한 개 다 설명을 웬만하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서는 제가 너무 뭐 말이 많다고 하셔서 좀 빨리 끊는 원장님도 계시긴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상대방이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보통 이게 나중에 될 때 서로가 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에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하나부터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많이 듣고 싶은 원장님은 꼭 박현현 세무사님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코너인데요. 어떤 원장님이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을 못 받을 뻔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원장님들이 초반에 인테리어를 진행을 무조건 하셔야 되잖아요. 양수도가 아닌 이상. 근데 중간에 진행을 하시다가 한 8, 90% 완성이 되셨는데 인테리어 업자랑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트러블이 있어져가지고 잔금까지는 다 지불을 하셨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는데 안 끊어주고 잠적을 탄 경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속 상대한테 요청을 해야죠. 근데 상대가 만약에 안 들어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비용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뭔가 또 방법이 있는가 보죠? 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인데요. 보통 이제 세금 계산서는 돈을 받는 공급자 입장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급자 측에서 방금 상황처럼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발급을 안 해주고 종종 잠적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매입자 측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건데 국세청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 있냐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내에 발행을 하셔야지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 개원 원장님들을 위한 절세 팁 우리 박형렬 세무사님을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